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닷사람이 된 정한일 씨도 큰 배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4시간 반. 요즘 주로 어떤 게 잡히나요? 먹기가 주업인데요. 먹기를 많이 잡아야 돼. 먹기 안 나고 이제 오징어 나오기 시작해요. 오징어, 꽃게, 뭐 방어 여러 가지. 오늘 그냥 가서 안 먹고. 바다 일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엄했던 아버지 밑에서 20여 년 전부터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일을 배웠다는 정한일 씨. 이제는 6명의 선원들을 이끄는 어엿한 선장이 됐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꽃게는 저 혼자 오지 않고 밴댕이며 멸치며 반가운 손님들을 잔뜩 몰고 옵니다. 강어부터 강어라, 강어부터 가구에다가. 꽃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움직임이 많은 광어부터 제자리 찾아갑니다. 상처가 나서 몸값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뭐예요? 이거요? 네. 오징어. 오징어? 네. 제철 갑오징어입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만날 수 있죠. 그물 밖으로 나온 갑오징어는 먹물을 쏘아댑니다. 선원들은 순식간에 먹물 범벅. 위험하다 싶으면 제 몸 지키기 위해 먹물 뿜어대는 갑오징어. 갑작스러운 수의상 구경에 놀란 마음 진정시킬 겨를이 없는지 먹물 공격을 쉬지 않습니다. 몸 색깔까지 바꾸며 도망갈 길을 찾아봐도 꼼짝없이 갇힌 신세입니다. 기다리던 꽃게도 이번만큼은 순서가 갑오징어보다 뒤로 밀리니 다른 잡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털어야 할 그물은 모두 30여 개. 300m 넘는 그물을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끌어올립니다. 오늘 잡은 양은 대략 1톤. 그중에서 갑오징어는 50kg 정도입니다. 제일 수확이 좋은 것은 광어입니다. 봄 꽃게도 100kg 정도 잡혔습니다. 먼 길 달려온 만큼 기쁨도 큽니다. 정신없이 바쁜 작업 끝에 갑오징어 라면으로 잠깐의 여유를 즐깁니다. 일반 오징어보다 살이 두툼해 씹는 맛이 좋고 타우린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도 그만이라죠. 바다가 준 선물 잔뜩 안고 돌아갑니다. 포구를 떠난 지 12시간 만입니다. 최대한 물에 담긴 채로 옮겨야 해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상처 입지 않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가 오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에 이 순간만큼은 정한일 씨가 직접 챙깁니다. 서천 바다에서 온 5월의 손님들이 바다를 떠날 시간입니다.
위판장에서도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환영받는 건 광어입니다. 그러나 귀한 대접 받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갑오징어입니다. 행여 먹물총이라도 쏠까 아기대하듯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아주 민감한 고기라서 그래요. 어종이. 그렇죠. 가만하면 껍질 까지고 가만하면 빨리 이거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는 고기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살아있는 만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홍원항 사람들의 살림도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겠지요. 서천 어부들이 물총 맞는 날은 갑오징어 잡히는 날이자 풍요의 기쁨 누리는 날입니다. 이 바다 어부들에게 물총 맞는 날이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포구 뒤편에서 서천 바다를 500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동백숲. 이 숲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500년 전 그 수군 판사가 꿈에 바닷가에 가서 꽃뭉치가 하나 떠오는 걸 주워다가 거기다 심으면 마을에 풍어가 오고 마을에 웃음꽃이 항상 핀다 해서 그 꽃을 갖다 심어서 자란 게 이게 동백나무 숲이 된 거예요. 거센 바람 막아주느라 위가 아닌 옆으로 자라는 동백숲. 숲이 어부들을 지켜주는 한 전설은 계속되겠죠. 물총 맞는 날에 또 다른 풍경이 있는 송석항으로 떠납니다. 송석항은 배가 10척도 안 되는 작은 포구로 소박한 정취 품은 곳입니다. 바닷물이 물러나면 감춰져 있던 갯벌의 속살 드러나고 갯벌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 마을 최연소 어부 석훈기 씨도 부모님과 함께 갯벌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올해 27, 4년 된 어부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직성이 맞다고 여기서 같이 살라고 이제 가르치는 중이에요. 나가면 좋지. 근데 안 나가려니까 문제지. 젊은 애들이 나가서 살아야 좋지. 여기서 살면 좋까. 결혼할 때도 그러고. 응. 근데 아드님은 왜 안 나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바다가 좋잖아요. 나가면은. 별 좋아요?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면은 기분이 좋고 저희는 일하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내서 일부러 보러 가야 하는데 저희는 일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자유시간도 많고 편하죠. 쾌적한 도시의 삶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내어주는 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터였고 이제는 아들의 일터가 된 그 바다로 향합니다. 물 쏘잖아. 조막이요. 좋아. 요즘 갯벌에는 물총조개라 불리는 동죽이 제철입니다. 조개 캐일 자리는 아버지가 정합니다. 짜로. 너무 쬐까네요. 작은 건 잡으면 안 되죠. 나중에 잡아야죠. 잘못 잡았으니까. 아버지 자리 잘못 잡았는데? 근데 없어. 자기야, 딴 데 가자. 말짱인데 저기 가볼까? 이렇게 보면 힘들게 막 얼마 안 나는데 어떡해? 좀 파야가지. 저쪽으로 가보자. 말짱 있는 대로. 평생을 갯벌과 살아왔건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나 봅니다. 김양식이 끝난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갈고리 지나가는 자리마다 동죽이 기다렸다는 듯 얼굴 내밉니다. 더불어 아버지 어깨도 으쓱 올라갑니다. 동죽이 물총조개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갯벌 속에 숨어서 관을 빼고 물총처럼 물을 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부모님의 실력에 아들이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와, 고기 봐봐. 바다는 넓고 아버지에게 배울 것도 아직 많습니다. 새끼 꼬막 많은 데서 이런 데서 파는 거요. 파박하게 한번 하나 써가서 난다. 와, 잘라다녀. 여기 뭐 놨지? 아빠가 그 도와준 저게. 아버지의 바다 인생이 담긴 조언입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지요. 스승님이자 직장 동료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아들 없습니다. 제가 신들어가지고요. 힘든 바다 일을 하겠다는 아들을 말려도 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결국 포기한 쪽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행복하고 아버지 곁이 좋다니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꽃게국물에 내복 추려놓자. 야, 여기 있어요. 그럼 내일 배나갈 준비해야지. 가르치는 만큼 곧잘 따라왔고 이제는 제 몫을 해내는 아들이 발견합니다. 장가나 가야지. 자, 결혼돼야 되는데 바닷가 누가 시집 오는 여자 있을라나 모르겠다. 요즘 그렇잖아, 여자애들. 이런 데로 누가 시집 와서 산다 하겠어요? 옛날처럼 힘들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이런 데 하면 그래도 딸 가진 부모들도 안 줄라 그러겠죠. 제가 딸 가진 입장이라도. 미혼인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얘는 이제 다른 음식에 다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호이무치해서 먹어도 되고 애무치. 산란기를 맞아 살이 오른 동죽은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거나 별다른 양념 없이 끓여도 입맛 돌게 합니다. 가족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먹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어려웠던 시절 이렇게 캔 동죽을 팔아 쌀이며 생필품이며 구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게 해준 고마운 조개입니다. 연그렸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좀 쭈그르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먹을 게 통통해갖고 맛있다니까 연해가 달고 달짝지근하고 아들이 안 먹어. 아버지는 작은 일도 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물을 이게 하나만 놓으면은 그물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폭을 좀 길게 늘려가지고 놀라고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바다 일에 아들은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어리게만 보았던 아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든든하고 아들에게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꽃게잡이 첫 조업에 나섭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들의 바다로 갑니다.